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통일 부분, 통일 비용, 통일 편익, 분담 비용,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문제로 간단하게 풀고, 우리 그동안 교과서로 밑줄 치고 안 했으니까 우리 하버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담론윤리하고 통일 파트를 교과서 가지고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원평가 1번 83페이지의 1번이에요.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 통일을 하려면 남북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제도도 통합하고 위기관리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간접시설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즉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걸 근거로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생이네요. 네, 을 볼게요. 아니야. 군사비와 같이 분단 상태에서 과도하게 소모되는 비용을 생각해봐. 분단 국가에서 외교 비용, 전쟁을 대비하는 비용, 그 다음에 우리가 공포에 떠는 그런 무형의 비용들, 이런 비용들은 소모적인 거야. 그치?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처럼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이런 비용을 우리는 분단 비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분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분단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돼 라고 을 학생은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네요. 자, 1번 볼게요. 갑은 분단 비용이 과도함을 근거로 통일을 반대한다. 통일을 반대하는 건 맞아요. 근데 분단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통일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1번 틀렸고. 자, 2번. 갑은 통일 비용이 다양한 편익으로 이어진다. 이 내용은 갑의 내용에서 없죠. 그쵸? 3번. 을은 현재의 군사비가 적정 수준이다. 군사비는 얘들아 여기 나와 있듯이 군사비는 분단 상태에서 소모되는 분단 비용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해요. 적정 수준이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걱정하고 있고. 4번. 갑은 을과 달리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근거로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쵸? 틀렸고. 5번. 을은 갑과 달리 통일이 분단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을은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가 분단 비용, 통일 비용의 개념이 뭔지만 알면 1번 문제는 수월하게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볼게요. 다음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 자, 독일 통일은 단순히 동독 서독 간의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분할 점령하고 있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의 동의, 그러니까 주변 국가의 이해와 주변 국가의 협조가 통일의 밑바탕이 되었다. 사실은 여러분들 그래요. 통일이라는 건 그 통일을 해나가는 당사자 둘만의 문제는 아니지. 그치?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둘과 외교를 맺고 있는 주변 국들에게도 첨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 국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지금 서술하고 있죠. 1번. 통일에 대한 개인의 깊은 관심, 개인의 관점은 그래서 살펴볼 수 없고요. 2번.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거 맞는데 글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3번. 국민의 철저한 안보의식은 관련이 없고 4번.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한다. 이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글과는 관련 없고 5번.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이 필요하다. 5번이 정답이겠네요. 그쵸? 이런 문제는 그래서 요구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면 선지에서 고르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8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4페이지에 3번.
다음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한 격차를 해소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그래서 통일 비용이 되겠네요. 자, 통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1번 대표적으로 군사비를 들 수 있다. 군사비는 얘들아 분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하나였지. 그래서 이거는 분단 비용일 거고요. 2번 통일에 따른 모든 보상, 혜택, 통일 편익, 그치? 통일 이익을 질 거고. 자, 3번 분단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 발생하는 거다. 분단 비용의 성격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 자, 4번 통일 한국의 번영을 위해서 통일한 대한민국을 위한 투자적인 성격이다. 요건 정답이다. 그치? 그래서 생산적인 성격이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회수가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비용이라고 했어요. 4번 정답.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이 부담하는 유무형의 모든 비용, 분단으로 인해서 얘들아 들어가는 비용이래요. 분단 비용. 정답은 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는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교과서로 넘어가 볼까요? 교과서에 6단원이에요. 선생님 저번에 6단원이 마지막인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 했는데 마지막 단원이 맞았어요. 여러분들. 네, 마지막 단원이고요. 마지막 단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 담론의 윤리 우리 했었고 하버마스, 민족통합, 통일과 관련된 내용 우리 2단원에서 나올 거여서 오늘은 1, 2단원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교과서를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넘겨서 사회 갈등과 통합 교과서 184페이지인데요. 이 184페이지에는 갈등의 유형 그리고 갈등이 왜 생겨나나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어렵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한번 눈으로 읽어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등의 원인, 이유 때문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갈등은 그 자체로 부정적이다 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사회에서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하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충돌이 생겨나는 갈등이라는 현상은 그 자체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중요하겠죠. 그쵸? 185페이지도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186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87도 그렇고요. 갈등 해결을 위한 현명한 해결책, 바로 담론과 소통을 제대로 해나가자라는 얘기고요. 자, 이 담론과 소통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담론과 소통이 사라진 사회, 전체주의 사회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진미, 태양 아래라는 북한 사회의 모습을 봤죠. 북한 사회는 갈등이 없겠지. 그치? 굉장히 일방적이고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주민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수준이나 모습이 통일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갈등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이상사회, 이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없지. 왜냐하면 사회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다양한 의견 간에, 다양한 서로 다른 의견 간에 대화나 소통이나 서로 조정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사라진 거잖아. 이런 상황은 갈등을 해결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자, 이상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섰냐? 바로 하버마스가 나섰습니다. 자, 하버마스 별표예요. 우리 이 부분 학습지에서도 자세하게 했는데요. 자, 하버마스의 내용을 좀 잘 볼게요. 하버마스한테서 소통과 담론의 과정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자, 말할 수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해야 한다. 자기의 주장뿐만 아니라
자기의 바람, 욕구, 개인적인 뭐 이해관계, 주관적인 내용, 주관적인 뭐 편향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다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야. 왜냐면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거든. 이 얘기를 듣고 반박할 수도 있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 나의 주장들은 조정이 될 거거든. 뭘 통해서? 이상적인 대화들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 대화를 할 때 내부나 외부의 강요, 야, 너 어리니까 말 그만해. 야, 너 별로 모르는 것 같은데 말 그만해. 라는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너 경제적으로 열악하니까 너 돈 못 버니까 그만 말해. 라는 그런 얘기는 이 담론, 이상적인 대화의 과정에서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야 돼요. 네. 그러면 밑에. 자, 하버마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자, 모두는 사회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주체로 능동적으로 담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어느 누구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소통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자, 담론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공론장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권력은 얘들아 이성이야. 즉 합리적인 대화가 이 토론을 지배할 거예요. 이성과 합리성의 근거에서 주장을 잘 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자인 거야. 이 사람이 토론 합의 과정을 이끌 거고 합의 과정에서 오직 논리가 지배하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버마스가 조건을 내건 게 있죠. 이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서로 이해 가능한 말, 정당한 규범에 근거해야 되고 참인 말을 해야 되고 대화에 임하는 잔세가 매우 진지해야 돼요. 진실되게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성실성 있게 표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대화 의사소통의 목적은 서로 간의 이해에 있다. 상호 간의 합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충분한 이성적인 대화를 거쳐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 합의는 도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즉, 이 합의를 모두가 따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합의의 내용은 보편 타당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합의의 결론으로 보편타당한 규범이 마련될 수 있다. 하버마스. 자, 보편타당한 규범이 마련될 수 있는 이유. 뭐 때문에? 합리적인 대화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버마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 자, 이렇게 하버마스가 주장한 대화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자기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예요. 이 태도가 있어야 얘들아 들을 수 있어. 그리고 듣고 자기의 주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발전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은 우리 밀 했었다. 그치? 존 스튜어트 밀, 질적 공리주의자인 밀도 인류 전체가 그렇다라고 하고 한 명이 부정의 대답을 하더라도 이 한 명의 말을 기회, 그러니까 이 한 명의 발언 기회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쵸? 인간이란 끊임없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의 발언의 기회를 존중해야 돼. 그럴 때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줄여나갈 수 있고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공리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을 주장했던 사람 밀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192페이지에 우리 오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볼테르라는 아저씨도 관용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은 본래 이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이성이라는 건 자기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고 상대를 용인하고 용서하는 관용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인간이란 존재가 신과 같지 않으니 이 신과 같지 않음에서 비롯되는 그 부족함을 이성을 통해 관용하고 인정하는 미덕을
베풀어라 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볼테르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담론윤리는 하고요. 넘겨서 우리 통일 문제 살펴봅시다. 반세기가 넘도록 아직 우리 분단국가로 남아있는데요. 분단국가의 숙명, 통일이겠지, 그치? 민족적 사업이기도 해요. 통일과 관련해서 찬반 논거는 우리 학습지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통일비용, 분단비용, 그 다음에 통일편익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쵸? 통일을 반대하는 논거 중에 하나는 통일 비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런데 이 통일 비용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얘들아, 분단 비용을 해소한 것을 가지고 외교적인 군사적인 비용이 되게 많이 들었잖아. 요거 가지고 통일 비용을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충당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분단비용. 분단비용은 분단이 지속되는 한 발생하는 것이고 민족 구성원 모두의 손해인 소모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에 통일은 장기적으로 인류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성원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 통일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196페이지는 통일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점들이거든요. 여기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고요. 통일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통일된 한국, 통일된 한반도가 평화를 지향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 인간답게 생활할 여러 가지 자유를 인정해줘야 할 거고, 인권을 지향하고 무엇보다 공정한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정의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인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일단 열린 마음으로 통일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하기도 하고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포이면서 협력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양가의 시선에서 좀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 다음에 200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200페이지에 이렇게 내용 정리된 부분 있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겠죠? 그 다음에 201페이지도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넘기고 202페이지는 얘들아 독일의 사례거든요.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 통일을 이제 딱 맞닥뜨렸을 때, 통일을 정말 현실화 시켰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인가인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너무 독일이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다 보니까 통일 동독 서독 주민들 간의 갈등이 좀 심했고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통일 비용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의 논의 중에 하나는 이런 식이야. 통일이라는 게 얘들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인 체제의 결합이잖아. 정치적인 체제, 그러니까 공산체제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단일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체제를 단일화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체제 단일화는 하고, 일단 남북한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적대적인 감정부터 좀 해소해야 통일이 필요한가? 통일 좀 한번 해볼까? 라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부터 건드리지 말고,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고 어려운 결단이니까 이거부터 하지 말고 뭐 스포츠나 문화나 이런 정치적인 영역 말고 하위 영역을 교류하자는 거야.
그래서 정치 말고 스포츠, 문화, 뭐 교육, 뭐 요런 영역들의 교류의 힘을 빌어서 이거 가지고 남북한이 좀 화해의 기류가 형성되었네. 이제 좀 협력할 수 있네. 그럼 이 협력을 정치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려 볼까라고 생각하는 게 통일을 해나가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아닐까 하는 얘기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통일을 하나의 정치적인 결단, 정치적인 체제의 단일화 문제로 보지 말고 이런 인간 생활과 관련된 교류의 힘을 바탕으로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남북한 주민, 그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가 모아질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화해를 좀 시켜나가자라고 제안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우리 통일 파트도 교과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오늘은 좀 빨리 끝났네요, 여러분. 오늘은 퀴즈가 있으니까 퀴즈를 반드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여러분들 싱어롤즈가 다시 나와요. 싱어롤즈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는 조금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쵸? 조금 복잡한 거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